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제 오전 시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에 어떤 종목이 강하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보고 또 이런 이슈들이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LCD 블루인데 이건 사실 코이즈 때문에 그린 거고, 자, 토스 관련주, 게임 관련주가 다시 눈에 띄게 들어왔고, 역시 NFT나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의외로 여행 관련주들이 좀 강한데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가 없다는 이런 발언 때문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고,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로봇 관련주가 오늘은 하루 쉬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상한가를 갔던 HP 시스템이 오늘도 역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려져 있는 이 토스 관련주로다가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월드, 한국전자행진, 대신정보통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서 먼저 이거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일단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꼬리 달았을 때, 오늘이 꼬리 달았을 때 최고 베스트 타이밍이죠. 단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꼬리를 길게 달고 떨어졌습니다. 고점이 13%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자, 월봉에서는 중요하게 돌파해 줘야 될 5개선을 다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전 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토스 관련주들이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토스 몸값이 거의 20조에 가깝다는 이런 전망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전장이라든가 또는 관련성이 있는 이월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급등한 주식들이 보통 일봉에서 5일선 같은 자리들 다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런 종목들 오늘 단기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좋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음봉이나 눌림목 줄 때 본인만의 기준선을 갖고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오늘 제일 이제 높게 뛰어나가는 게 이월드죠. 자, 이월드를 보면 월봉에서 대바닥 탈출권이죠,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바닥권인데 해도 넘은 거죠. 대바닥권까지 와 있고, 자, 5개월 선이 이제 중요한 이 돌파해줘야 될 자리인데 첫 번째 저항선이 되죠. 딱 지금 여기서 멈춰져 있어요. 저 자리 돌파해주면 20개월 선 가격인 3,2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 전환을 좀 오늘 해놓고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선을 절대 무시 못해요, 기술적으로. 따라서 지금 쫓아 들어가게 좀 무리가 된다고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일봉에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떨어져서 5일선에도 찍고 눌림목 주거나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깨면 매도, 올라가면 익절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월봉에서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진 않아요. 근데 높은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는 전략도 괜찮지만, 일단 매수했을 때부터 수익권에 있는 게 좋으니까 쫓아가 사지 말고, 물론 오늘 하루 단기나 단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0분 봉상 난 5선 오면 나는 매수할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봉에서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나 싶고, 대신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월봉의 사태 바닥권에 있죠. 대단하죠. 지금 5개월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만큼 대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해 주는 게 맞고, 일단은 60개월 선까지만 가도 1,400원대이기 때문에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주봉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틀어줬습니다. 물론 급등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일봉에서 엄청나게 옆으로 갔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갔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는 모습이 있고, 지금 8%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서투르시다면 오늘 상한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못 간다고 보면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이렇게 하루 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 매수해 주는 게 사실은 상황이 좋고, 눌림목에 매수라는 거죠. 너무 쫓아가서 하지 않는 외보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상황이 만약에 단기 단타를 칠 경우에도 이 30분봉인데 30분봉 상에서 5일선 같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단기 단타는 제일 좋아 보이고, 원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반등할 여지는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 같은데 이렇게 5주선 다시 돌아오는 자리들이 아마 음봉으로 떨어지는 자리도 있고, 일봉에서도 주식이 마냥 올라가지만 안에 가다가 분명히 하루 이틀쯤 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해주면 다시 한번 투스 관련 이슈가 떴을 때 좋은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MBT도 토스 관련주로 잘 엮여 있는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일단 5개월 선에 있음으로 인해서 추세는 아직 유지하고 있죠. 일단 이전 고점들 맞고 자꾸 떨어져요, 주식이. 자, 주봉에서 보면 일단은 5선 하단이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돌아섰다고 보긴 힘들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21선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딱 맞고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니까 일단 쌍봉을 그려놓은 상태죠.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고 사실 가는 주식에 잘 간다고 대응할 때는 한국전자인증, 이월드, 대신정보통신이 사실 대응하기가 좀 편한데 반드시 오늘 단기 단타로 대응하실 거 아니면 조심스럽게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눌림목이나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해 봅니다. 어제 장마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크론 후실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딱 뉴스 떴죠. 8만 전자 눈앞에 보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미국의 마이크론 후실적은 우리나라 이 반도체주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 굉장히 좋죠. 보시게 되면 이제 79,100원대를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2%또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에서 분명히 이렇게 20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나갈 때가 지켜주고 나갈 때 추세를 유지해준다고 그랬죠. 주식은 절대 이 추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이 변곡점 가격인데 이때 가격이 81,000원대가 됩니다. 81,000원대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81,000원대를 돌파하면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20개월 선 근처에서 꾸준히 매달 모아가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이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저점 찍었지만 20개월 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고 있죠. 패턴이 같아요. 자, 이렇게 13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아마 요 근처를 기준으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돌파해주면 지지선이 되고 못 돌파해주면 저항선이 돼서 한두 달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내년 초에는 좀 호황기에 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삼성전자 들고 오신 개인분들이 많아서 좀 잘 돌아와줬으면 하는 자 이런 좀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일별 특징 중에 게임주들이 좀 다시 돌아온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제 내년에 P2E 게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출시가 본격화되어 있는데 뭔 얘기냐면 게임하면서 요새는 우리가 이제 많이 예전에는 돈을 쓰면서 게임을 했는데 요새 게임을 하면 저쪽 돈을 벌면서 하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게임도 즐기고 돈도 버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NFT 기술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게임주 이꼬로 NFT 관련주들이 같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강하고 좋은 종목들이 많죠. 자, 이렇게 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이메이드를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강한데 사실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 물론 당연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크게 가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없을까 해가지고 일별 특징 좀 뽑아라 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가 월봉의 색이 높지 않죠. 높지 않고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5개월선을 잘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봉 같은 데서도 역시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5주선을 돌파해주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이 변곡점 자리가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참 간단해요. 박스권, 여기서 하단에만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매수하면 여기 수익. 매수하면 수익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번에도 정확히 박스권 하단인, 28,000원대를 찍으니까 다시 박스권 상단인 3만원대 또 찍으러 가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대신에 이거 완벽히 뚫고 안착하면 크게 날아가니까 네오위즈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엑토즈 스포트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면 이제 바닥에서 탈출한 형태거든요. 자, 60개월 선을 깔끔하게 좀 회복시켜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보면 이 5주선과 변곡점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5일선부터 타고 올라간 자리에 이 자리에서 음봉 한두 번 떨어지면 역시나 조금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됩니다. 자, 웹젠이 오늘 강하죠. 웹젠이 굉장히 강한데 보시게 되면 웹젠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원체 바닥까지 왔던 종목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턴해서 가는 분위기라 사실 20개월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가격이 얼마냐면 3만원대가 됩니다. 29,000원이죠. 오늘 13%를 찍고 있는데 만약에 저런 3만원대를 맞고 또 떨어졌다? 떨어지면 반드시 일봉에서 역시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봉 떨어지는 날 만약에 5일선 같은 자리만 이틀하지 않으면 이때는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지만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죠. 따라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또 이 눌림목을 주게 되면 웹젠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면 다시 한번 월봉의 선체 대바닥에서 탈출하는 경우라 이전 변곡점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웹젠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넷게임즈도 굉장히 강한데 넷게임즈랑 사실 넥슨GT랑 합병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일봉에서 보면 사실 이날 상한가 간 거거든요. 급등했다 떨어지고 있긴 해도 이런 급등주 같은 거 잡을 때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점이 딱 5일선인데 29,000원대가 되죠. 따라서 29,000원만 이탈하지 않고 유지해주면 날아갈 수 있죠. 요걸 깨게 되면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뛰어나갈 때 사면 돼요. 물론 월봉의 위치가 이제 좀 고점이라 부담이 되는데 이 합병에 대한 이슈로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 롱투 코리아를 좀 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아직 높지 않은 위치죠. 이번 달 한 달은 실수는 있어도 역시나 좋은 모습에 있고 주봉에서는 20주선 추세를 유지해준 20주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일봉에서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 떨어졌을 때 5일선 깨지 않으면 매수해 놓으면 이렇게 한두 번 딱 뛸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가볍게 단기 단타 먹을 수 있는데 5일선 깨게 되면 반드시 손절해야 되고 월봉에서는 이제 자리가 좋아도 주봉에서 완벽하게 추세가 턴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역시 일봉에서 5일선 같은 자리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이스트 스포트죠. RG, RFTP, R스포트로 유명한데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지켜줄 자리, 반드시 지켜줄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수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봉에서는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웅투코리아 마찬가지처럼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추세가 턴이 돼서 다시 한번 돌아나갈 수는 있어요. 아직은 21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 안착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5일선 깨지 않으면 월봉에서 5개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점에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몇 가지 이제 개별주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드래곤 플라이가 이제 벽역 구매 유증 결정이 좀 있어요. 자, 100억 정도인데 운영 자금으로 99억 9,999만 원. 만 원은 뭔지 모르겠네. 그죠? 어쨌거나 제3자 배정 대상자가 최대 주주인 실수억인데 이게 좋아요. 이게 일반 주주들 이 유상 등재를 해버리면 물량에 대한 부담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는 3자 배정을 한 거죠. 시석을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물론 떨어지고 있지만 자 월봉에서 제가 이 친구 이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낮은 위치죠. 갔다가 60개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들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당겨보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보면 예전에 고점이라든가 매물대 다 뚫어놓고 있는 거고 자, 일봉에서는 아까 엑도조 스포트나 이런 거랑 똑같이 이제 게임조 여기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 5일선을 만약에 오늘 지켜주는 음봉이 떨어지고 내일 양봉으로 떴다?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한번 쉬었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때쯤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럴 때도 이제 볼만한데 왜냐면 월봉에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이때가 이번 달인데 전고점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긴 해도 20일선 깼을 때 일단 손절해 놓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에도 돌파해 줄 때 나가는 게 좋고 지금 꼬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요게 다 매물대죠. 따라서 5일선 찍고 나갈 때 다시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이런 자리를 뚫고 나가면 사실은 월봉에서 위치가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들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항상 이런 판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이제 좀 아직도 강하죠. 시장에서 지금 아직도 테마를 잘 형성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이제 꼬리들은 좀 달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이제 유진 로봇도 긴 꼬리를 달았고, 어제 이어서 이제 SP 시스템즈가 상한가, 근데 이쯤 말씀드렸죠. PBR이 오늘 가서 아마 2 좀 넘을 거예요. 1.5밖에 안 됐을 때 상한가를 간 거라 사실 오늘 상한가 갈 확률이 더 높았고, 나름대로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도 아직도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급하게 사지 말고 5일선 기준 같은 가격 잡고 잘 대응하면 되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했다. 오늘 꼬리가 5일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5일선 이탈하면 칼 손절했다가 이격이 크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있어요. 밑에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5일선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딱 맞습니다. 크림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깨면 칼 손절. 근데 월봉에서 보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밑에서 차고 나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들까지 로봇 관련해서 갈 수 있으니까 역시나 좀 관심 있게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로보로보는 이제 240일선 기준을 첫 번째로 돌파했어요. 근데 원체 오랫동안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241선만 깨지 않으면 내일 다시 급등할 수 있죠. 물론 깼을 때는 당연히 칼같이 손절하고 5일선 근처에서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티로보틱스가 좀 강하죠. 티로보틱스 새로 이제 교체된 임원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삼성 출신이죠. 그래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렇게 오게 돼서 변곡점이 있어요. 이걸 좀 못 뚫고 있는데 이거 뚫어주면 이전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지금 5월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자, 주봉에서도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딱 올선 찍고 나가지고 5만원 깨면 돼요. 깨면 당연히 손절했다가 241선 같은 데 자리 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어서 장 후반에도 살짝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 여행주가 이제 좀 좋은 이유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봉쇄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항공주나 우리 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불안해요.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크게 아직도 적자를 하고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등할 만한 위치에 올 만큼 낮긴 한데 아직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시마다 만약에 차익 단기 들어가서 수익이 났다면 일단 차익 실현 해놓고 다시 생각하는 게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도 다 잡히긴 잡히겠죠. 언젠간 다 잡히겠지만 왠지 여행이나 항공주는 조금은 좀 주가가 예전에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오미크론 이슈로 많이 떨어진 건데 사실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HSD 엔진이 있는데 이제 대우조선에 567억 규모 선박용 엔진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잭팟이죠. 조선 3사의 재무는 안 좋아도 납품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좋아지는데 HSD 엔진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지켜줄 20개사를 지켰는지 잘 지켜서 돌아나오고 있죠. 이 저점을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간 지킨 자리예요. 6개월간 박스권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을 잘 형성해 놓고 드디어 이렇게 20주선 돌파해주고 우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즉 추세의 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241선 근처에 있는데 오늘 이 자리만 완벽하게 뚫어주면 다시 한번 크게 급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많이 날라갔다가 내일에도 음봉으로 쉬면 음봉으로 쉬는 날 매수해야 역시 수익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음봉으로 매수했는데 깼다 일단 손절했다가 다음에 돌아나갈 때 매수하는 게 맞는데 월봉 기준만 놓고 보면 원체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들고 가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오늘 벽선에 대한 좀 이슈가 있네요. 자, EPS 우레탄 패널이 이제 퇴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벽산이 이런 무기단열재 독점에 대한 이런 공급 부각이 좀 돼가지고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벽산이 사실 그동안 많이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사실은 지켜줄 자리들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벽산 차트를 보면 항상 주식할 때 월봉 기준이 좋은데 이식해서는 잘 지켜주고 있죠. 이제 돌파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 자, 주봉에서 보면 오선 회복해주고 있긴 한데 아직 20주선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돌파 관측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순간 이렇게 급등하긴 해도 241선을 다시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5일선 있으면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 단타로 보는 게 맞고, 중장기로 볼 때는 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20개선만 깨지 않는 한 언젠가 이렇게 잘 돌아서 이런 자리들을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오늘 오전 시장 평인데 게임주라고 토스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오전 관련해서 좀 특이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장 마감되는 대로 다른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